자, 원자의 구조 강의 진행하겠습니다. 자, 죄송합니다만은 몰골이 많이 아닌데요. 어차피 여러분들 돈 내는 거 아니잖아, 이거. 예? 내가 이거 구독자 많아가지고요. 왜 줄였지? 구독자가 많아서 뭐 한 8만 명, 예? 10만 명 돼가지고 막 광고 붙고 막 그런 거 원하지도 않습니다. 저는 애초부터 광고가 안 붙게 만들어 놨어요. 그런 걸로 여러분들한테 어필하면서 뭐 이거 봐라, 내 강의 좋다 이런 얘기 하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순수하게 여러분들한테 이런 강의를 제공하고 공부를 좀 열심히 하는데 도움을 드리고 싶어서 강의를 한 거고요. 그 다음에 자꾸 교재 문제를 물어봐요. 교재 어디서 살 수 있냐고. 예. 뭐 살 수 있는 곳이 여러 군데 있겠죠. 네, 안 팔아요, 저는요. 저한테 물어보면 안 돼요. 그러니까 뭐 다른 곳에다 물어보시고, 뭐 이거 원래 교재를 팔면 이거 갖고 교재 팔아가지고 수익을 올리고 하는데 싫어요. 저희는 그런 거 안 하니까 아마 다른 뭐지? 나 이름을 까먹어. 다음에 이제 있으면 자막 하나 깔아 드릴게요. 그 다른 복사하는 업체 있잖아요. 그러니까 출판사, 복사업체였나. 그 출판사 같은 데서 이걸 판매하는 데가 있어요. 그건 찾아서 여러분들이 해결하시고요. 안 되면 뭐 댓글 달면 아마 그 출판사에 댓글 달아주겠죠. 그래서 이거는 정확하게 얘기하지만 저하고는 무관하다. 여러분들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출판사가 얘기하는 거지. 그 사장님이 아마 종이값, 원가 그렇게 받아갖고 할 거예요. 그렇게 할 거고 저는 관계가 없습니다. 말씀을 드리고 자,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그런 상황이 많아서 가까이 가니까 수염이 너무 더럽다. 예, 제가 보고도 더럽네요. 자, 좀 최대한 줄여놓고 시작하겠습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에 전자, 그 다음에 원자핵, 양성자, 중성자 이렇게 발견을 했는데 그럼 원자는 어떻게 되어 있냐 한번 보겠습니다. 원자의 구조는요, 중심에 플러스를 띄고 있는 원자핵이 있고, 이렇게 핵이 있고, 그 주위에 전자가 돌고 있다 라고 얘기한 거야. 원운동하고 있다, 이렇게 뱅글뱅글뱅글. 그리고 나서 플러스를 띄는 양성자와 띄는 핵에는 양성자와 중성자로 이루어져 있다. 이 안에를 보면 이렇게 돼 있다 이 말이야. 아, 그렇구나. 이 크기가 어마어마한 사이즈예요. 그러니까 요 정도가 축구장에서 2층 관중석 정도의 높이고, 이게 축구장이 이렇게 있잖아요. 이렇게 있으면 여기 센터 서클이 이렇게 있는 거야. 요 정도입니다. 여기. 아하, 그런 거구나. 자, 그리고 알파선이 이렇게 퉁 하고 튕겨나오잖아요. 이게 튕겨나올 확률도 어마어마하게 작은 거예요. 그러니까 러더퍼드 선생님이 그런 걸 왜 했는지 모르겠어요. 한번 보겠습니다. 이런 거 눈여겨보지 마시고, 그러니까 내신 때는 이런 것만 외우라고 하는데 저는 솔직히 뭐 그래요. 그냥 이거 1837분의 1 굉장히 작다. 그리고 플러스 1, 0, 마이너스 이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요. 우리가 이제 표시할 때, 화학에서 이제 표시할 때가 중요한데, 이렇게 보는 거죠. 양성자가 뭐냐? 그러면은, 양성자, 원자 번호 1번, 수소, 질량 1자리에다 플러스 1, 이렇게 하면 양성자입니다. 원자 번호 1번, 수소, 질량 2, 이렇게 하면은 양성자가 아니에요. 원자 번호 1번, 수소, 질량 3, 플러스, 이러면 양성자가 아닙니다. 그 이유는 잠시 후에 알게 돼요. 또 하나, 자, 우리가 이렇게 P라고 쓰기도 해요. P. 원자 번호 1번, 그 다음에 P1 이렇게 쓰기도 하고 그냥 P라고 쓰기도 하는데, 이건 뭐냐면 프로톤. 프로톤이라고 해서 이거를 양성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P라고도 쓰기도 한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원자는 무조건 정기적으로 플러스하고 마이너스 항상 같이 있어야 돼요. 이거를 중성이라고 한다. 중성 원자라고 한다. 꼭 기억하시고요. 자, 그러면 이제 표시를 보겠습니다. 원자핵 속에 있는 양성자 수가 같고,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이거 좀 읽으니까 짜증나. 내가 그냥 할게요. 원자 번호를 매겨야 돼. 너는 몇 번이야? 너는 2번이야. 너는 3번이야. 4번이야. 이렇게 정할 거 아니에요. 자, 키가 작은 사람부터 키가 큰 사람까지. 이거 인권 침해야, 옛날에는. 이게 딱 줄 세워가지고요. 키 작은 사람이 1번, 2번, 3번, 4번 이랬다고. 그러니까 이게 키라는 거를 가지고 얘기를 한 거죠. 마찬가지야. 원자 번호를 매겨야 되는데, 양성자는 안 바뀌어요. 양성자 수는 희한하게 안 바뀌어. 그래서 양성자 수는 불변이야. 변하지 않아요. 변하지 않으니까 양성자 수 보고 원자 번호를 매긴 겁니다. 그리고 이거를 Z라고 한 거야. 중성자는 있다가도 없고 있다가도 없고 하니까 얘는 변해요. 전자는 나갔다 들어갔다 하니까 변해. 그래서 불변인 거는 양성자밖에 없어. 그래서 양성자를 보고 양성자 수가 바로 원자 번호가 된 겁니다. 두 번째, 그럼 질량수는 뭐냐? 그러면은 질량이라는 말은 말 그대로 원자에 있는 모든 구성원을 다 더하면 돼요. 그러니까 뭐가 있느냐?
양성자수 더하기 중성자수 더하기 전자수를 다 더해주면 되는데, 이때 조심할 건 뭐냐면 이 전자는 빼줍니다. 왜 빼냐? 더 하나 많아야. 제가 얘기했잖아요. 제가 몸무게를 잴 때 제 몸무게에서 귓밥을 빼고 합니까? 그러니까 아니라 귓밥을 뭐 빼고 귓밥만큼 살이 빠졌구나 이런 거 안 한단 말이야. 그래서 양성자 더하기 중성자가 되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무시할 정도로 작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요, Z는 양성자수, A는 질량수인데 양성자 더하기 중성자가 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예를 들어서 원자번호 6번이다. 양성자 몇 개다? 6개다. 원자번호 6번. 6번이면 자연스럽게 전자는 6개입니다. 똑같은 수가 나와야 돼요. 그 다음에 여기가 12가 됐던 얘기는 양성자 6개, 중성자가 6개가 있던 얘기야. 그래서 탄소라고 얘기하는데 이것도 한번 해볼게요. 원자번호 6번 탄소인데 질량이 14가 됩니다. 그러면 양성자수 몇 개? 6개. 그러니까 원자번호도 몇 번? 6번. 이렇게 원자번호 할게요. 원자번호 몇 번? 6번. 이렇게 나가는 거야. 자, 전자수 몇 개? 6개. 그 다음에 여기 안 보이네. 6개. 자, 14가 나왔으니까 이건 질량수거든요. 그럼 양성자가 6이니까 중성자수가 8 되겠다. 그래서 중성자수가 8 이렇게 맞추는 겁니다. 자, 이런 거는 같은 C니까 이것도 탄소라 불러요. 동위 원소라고 하는 거야. 자, 원자번호 6번 탄소인데 질량이 10인데 만약에 플러스 1이다. 이게 나와 있으면 이건 어떻게 보느냐? 양성자 몇 개? 6개. 중성자 몇 개? 6개. 근데 전자수가 몇 개냐? 그럼 전자수는 5개입니다. 왜냐면 전체가 플러스 1 나왔어요. 이거는 양성자수 더하기 전자수인데요. 양성자가 6이니까 전자는 5개가 되겠다. 이렇게 보여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콧물이 나와가지고 방금 전에 얘기했던 동위원소 들어가겠습니다. 잠깐 끊고요. 콧물 좀 풀고 죄송합니다. 콧물 좀 풀고 하겠습니다. 자, 동위원소 시작할 건데요. 이 동위원소에서는 뭐라 했냐? 양성자수가 같아요. 그러니까 양성자수가 같으니까 이거 원자 번호가 같은 거야. 원자 번호가 동일하다. 여러분들 원자 번호가 동일하잖아요. 그러면 기호가 똑같습니다. 같은 탄소, 같은 질소 이렇게. 자, 그 다음에 기호가 똑같다는 얘기는 캐릭터, 성질이 같아요. 그래서 화학적 성질은 같다.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중성자수가 달라요. 중성자수가 달라지면 질량수가 뭐라겠죠, 여러분들? 질량수는 양성자수 더하기 중성자라겠죠? 근데 중성자수가 달라지니까 당연히 질량이 달라지죠? 무게가 달라지니까 뭐가 된다? 예, 물리적 성질이 다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핵심이야. 제일 잘 나오는 거예요. 자, 보시면요. 원자번호 1번 수소 질량 1이지. 그럼 양성자 하나, 중성자 없고 전자 1개. 그 다음에 양성자 하나, 중성자 하나, 전자 2개. 아, 죄송합니다. 양성자 하나, 중성자 하나, 질량이 2개. 이거는 전자가 빠졌네. 전자 1개, 전자 1개, 전자 1개. 이렇게. 자, 질량이 3이에요. 2고. 자, 이렇게 보는데요. 보시면 양성자 수와 전자 수는 같으니까 무조건 화학적 성질이 같아요. 그 다음에 질량수가 달라서 밀도, 녹는 점, 끓는 점 등 같은 물리적 성질이 다릅니다. 자연계에 존재하는 비율을 거의 볼게요. 한번 어떻게 되는지. 수소는요 거의 99.9% 있으나 마나. 너 있냐? 이거죠. 그 다음에 탄소는 거의 또 12에 있고요. 13에 약간 있고, 아까 14도 그냥 억지로 하나 만든 거예요. 만들기 나름이야. 그래서 원자량이 1.008이야. 실제로 1이 아니고. 얘는 2.00114입니다. 그래서 퍼센트를 곱해줘야 됩니다. 이렇게 산소 16짜리, 17짜리, 18짜리 있고요. 그 다음에 35, 37 이게 제일 잘 나와 시험에. 자, 보시면요. 이제 평균 원자량을 잽니다. 우리 원자량 뭐였죠? 원자량은 상대적 질량이었어요. 상대적 질량이었습니다. 자연계에 존재하는 동위원소의 존재 비율을 고려해서 평균적으로 질량을 재는 것이다.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하느냐? 보세요. 평균 원자량이잖아요. 상대적 질량의 평균을 낸 건데 한번 보겠습니다. 원자번호 1번 수소 질량 1, 원자번호 1번 수소 질량 2, 원자번호 1번 수소 질량 3인데 얘가 만약에 대부분 다 있죠. 조금 있죠. 너 있냐? 이거잖아요. 그러면 1자리에다가 곱하기 얼마야? 대부분이 됩니다. 확률이. 더하기 2자리에다가 약간, 더하기 3자리에다가 엄청나게 적게 곱해주는 이런 느낌으로 푸는 돼요. 근데 왜 염소가 가장 잘 나오느냐? 염소는 계산하기 쉽습니다. 보세요. 요거는 이런 거 좀 무시하시고, 무시하시고 제 얘기 들으세요, 그냥. 자, 보시면요. 원자번호 17번에 염소가 있는데요. 35짜리가 있고, 원자번호 17번에
17번에 염소가 있는데 37자리가 있어요. 그러면 제가 하라는 대로 하세요. 양성자 수가 몇 개니? 17개요. 17개요. 중성자 수가 몇 개니? 얘는 18개요. 그 다음에 20개요. 그 다음에 질량수가 얼마니라 물어보면 35예요. 37이에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요. 이 CL이 얼마 있느냐? 몰라요. X%가 있습니다. 너는 얼마 있느냐? 그럼 저는 전체 100이니까 100-X%가 있습니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평균이 얼마냐? 평균이 35.5입니다. 그러면 평균을 내기 위해서 35짜리가 곱하기 100분의 X가 되겠고 더하기 37짜리가 곱하기 100분의 100-X 해가지고 X를 구하면 얼마 나온다? 예, 75가 나옵니다. 그래서 35짜리가 75%가 있고 37짜리가 25%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이렇게 계산할 수 있는 게 타입 A라고 합시다. 타입 B도 있어요. 어디다 쓸까? 타입 B 여기다 쓸까요? 타입 B도 있는데 이건 뭐냐면 존재 확률을 먼저 주죠. 즉 35짜리가 전체 4분의 3이 있고 37짜리가 전체 4분의 1이 있다. 얘들의 평균은 얼마냐? 그러면은 35짜리 곱하기 4분의 3 더하기 37짜리 곱하기 4분의 1입니다. 그러면 얼마 나온다? 35.5가 나오게 되겠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아하, 두 가지가 있구나. 평균을 주고 물어보는 경우가 있고 이렇게 평균을 주고 물어보는 경우가 있고 그럼 물어보는 건 뭐야? 존재 비율을 물어보죠. 거꾸로 존재 비율을 줬다면 평균을 물어보겠죠.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자, 그러면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A가 뭔지 모르겠는데 원자번호 8번이에요. 그러면 산소죠? 예, 이렇게. 그 다음에 중성자수가 8이야. 질량수가 전자수가 16이니까 8이니까 질량수는 16이 되겠고요. 얘도 8이죠? 근데 몇이야? 9죠. 그러면 17 되겠죠? 얘도 8이죠? 그 다음에 몇이야? 또 8이네? 그럼 얘가 8이네. 그럼 16이네, 여기가. 이렇게 써주시고요. 근데 이건 전자수가 10개야. 그래서 2-가 되는 거죠. 이렇게. 그 다음에 D는 뭐냐? 원자번호 10번에 네온이에요. 네온인데, 그러니까 전자수 10개고 얘가 20이 되겠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해서 A하고 B는 양성자수가 같고 중성자수가 다르니까 동위원소가 되는 거고요. A하고 C는 동위원소가 아니에요. 질량이 똑같잖아요. 대신 전자수가 다르죠. 그래서 이거는 뭐가 되느냐? 얘는 원자와 그 다음에 음이온 이렇게 관계가 됩니다. 그러니까 원자와 이온의 관계지 동위원소 관계가 아니라는 거. 그 다음에 A, B, C하고 D는 서로 다른 거예요. 얘는 산소고 얘는 네온이니까 서로 다른 놈이고 D는 A, B, C하고는 서로 다르다. 이거 좀 기억하시고요. 자, 그러면 이제 개념 확인 문제를 한번 풀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자, 1번 문제 보면서 시작을 할게요. 원자를 구성하는 입자 중에서 땡땡과 중성자의 질량은 비슷하고 그럼 양성자가 되겠죠? 예, 양성자와 누구하고 중성자의 질량은 비슷하고 전자의 질량은 매우 작다. 그 다음에 양성자 수와 중성자 수의 합을 질량수라고 한다. 이 정도. 그 다음에 3번 땡땡땡은 양성자 수는 같으나 중성자 수가 달라서 질량이 다르죠. 그렇죠? 근데 이거 뭐야? 동위원소죠. 아, 동위원소다. 동위원소는 양성자수가 같으나 중성자수가 달라서 뭐뭐가 다른 원소야. 이렇게 돼 있죠? 그럼 질량수가 다르죠. 질량수. 질량수가 다른 원소다. 이렇게 좀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4번. 이건 뭐냐면 땡땡땡은 자연계에 존재하는 동위원소의 존재 비율을 고려하여 평균값을 낸 원자량이다. 이게 바로 평균 원자량입니다. 근데 우리가 사실은 평균 원자량을 써야 되는데 그러면 계산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수소는 항상 1이라고 하고 산소는 16이라고 하고 탄소는 10이라고 하고 이렇게 써주는 이유가 뭐냐면 야 이렇게 계산해야 돼 라고 하는 거야. 실제 수소는 1.008이에요. 1자리가. 예, 그 정도 기억하시면 좋겠고 원자 X가 있는데 양성자수는 B고요. 전자수도 B죠. 중성 원자니까. 아무 표시가 없으면 중성 원자야. 이렇게 플러스나 마이너스가 없다는 거는 중성 원자다. 자, 그 다음에 중성자수는 얼마야? A고 전체 질량이니까 B 마이너스 뭐가 되는 거야? X가 되니까 X는 얼마다? A 뭐 하는 거야 지금? B 마이너스 A가 되겠다. 이렇게 만들어주는 거죠. 그래서 잠깐만요. 다시 한번 할게요. 미쳤나봐. 자, A, B 잘못 봤어요. 자, 전체 질량수가 A고요. A는
B 더하기 X가 되는 거죠. 마이너스가 아니라. 그럼 X는 얼마다? A 마이너스 B가 되겠다. 이게 바로 중성자 수가 되겠다. 그 다음에 원자를 구성하는 입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동그라미, 옳지 않은 것을 X 표시하시오. 원자 번호와 양성자 수는 같다. 빙고. 그 다음에 전자의 질량은 양성자의 질량에 비해 매우 작다. 맞고요. 동위원소는 화학적 성질이 같습니다. 왜냐면 기호가 똑같잖아. 그렇죠? 기호가 똑같으면 원자 번호가 같은 거야. 화학적 성질이 같은 겁니다. 자연계에 존재하는 동위원소의 비율은 지역에 따라 다르다라고 했어요. 여러분들 이게 지역에 따라 다르다. 그렇지 않고요. 존재 비율은 지역에 따라서 같아요. 근데 그러니까 어느 곳을 봐도 동위원소는 존재하는 함량이 다른 것 뿐이에요. 그거 기억하시고, 나중에 탄소 같은 경우는 방사성 동위원소라 그래가지고 연대 측정할 때 많이 쓰죠. 그런 거. 이런 거는 좀 기본이에요. 지역 따라 다르면 되겠니? 그러니까 우리 동네에는 1짜리가 많고, 수소가. 니네 동네에는 3짜리가 많고, 되겠냐? 예, 그런 건 안 되겠다. 자, 붕소 한번 볼게요. 존재 비율을 나타내는 것이다. 평균 원자량을 구하세요. 라고 하면, 질량이 10이죠? 곱하기 얼마다? 존재 비율이 20%야. 그럼 저는 10분의 2를 곱하겠습니다. 더하기 11이죠? 곱하기 얼마야? 10분의 8을 곱하겠습니다. 이렇게 해도 되고요. 아니면 그냥 0.2 아니면 0.8 이렇게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얘는 2가 되겠죠? 2가 되겠고 더하기 얼마요? 8.8 되겠죠. 그래서 합치면 10.8 되겠다. 이렇게 나오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8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8번. 넌 뭐냐? 난 플러스야. 근데 전하는 플러스고 질량은 1이야. 이거 양성자고요. 마이너스니까 이건 전자고요. 이건 무시할 정도 작고, 얘는 전하가 없죠. 이건 중성자가 되겠다. 기역과 니은을 더하면 거의 0에 가까워야겠죠. 그 다음에 중성 원자의 A하고 B의 수는 같다. 전자수와 양성자 수는 같습니다. A하고 C는 원자 핵을 이룬다. 딩동댕. 그쵸? A하고 C는 원자 핵을 이룬다. 해서 여러분들이 정답을 5번으로 딱 골라주시면 정답이 되겠다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맞아요? 정답은 4번입니다. 선생님, 왜요? 0은 아니지. 0은 아니야. 왜냐면, 질량이 있긴 있어. 매우 작아서 그렇지. 그 0은 아니다. 이거 조심하세요. 0에 근접하다. 이렇게 되면 0이겠지만. 에이, 조심하세요. 정답은 4번입니다. 자, 그 다음에 A는 질량수다. 맞고, A는 양성자 더하기 중성자 수다. 맞고요. B로부터 중성 원자의 전자수를 알 수 있다. 그렇죠. 중성 원자는 B 값이 같으니까. B가 같고 A가 다른 것은 동위원소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중성자 수는 어떻게 돼? A는 B 더하기 중성자 수니까 중성자 수는 A-B가 되겠다.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되겠다. 이렇게 풀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10번. A, B, C, D가 있는데 저는 무조건 양성자부터 봐요. 그래서 원자번호 9번에 플로린, 9번에 플로린, 모르겠고 10번에 네온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중성자가 10이니까 19, 10이니까 19, 그죠? 여기 19. 그 다음에 얘는 몰라요. 그 다음에 전자수가 9, 전자수 10이니까 마이너스 1. 이거는 동위원소 관계가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요. 중성자수가 11이 있어요. 그럼 얘는 얼마야? 21 이렇게요. 그럼 얘는 누군지 모르겠고요. 전자수가 10이에요. 전자수가 똑같네. 그러면 이제 보이죠? 질량수가 얘는 20입니다. 아하. 이렇게 더해서 20 나와야 되니까 얘는 원자번호 10번에 네온이 되겠고 20이다. 그렇죠? 전자수가 같으니까 다 되겠고 그 다음에 21 나왔다. 갑니다. 가는 몇이냐? 그럼 가는 10. 나는 몇이냐? 질량수는 19. 그래서 29가 나오겠고요. B는 마이너스 전하를 띈다라고 했었는데 B는 마이너스 1가 즉 음이온이 된다. 맞고요. B하고 C는 이온이다. 틀렸네요. C는 중성원자죠. 그렇죠? 틀렸고 그 다음에 C하고 D는 동위원소 맞고요. 1몰의 질량이 가장 큰 입자는 누구냐? 그럼 21이니까 D가 되겠죠. 이렇게 풀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수험생 여러분들이 이 두 개까지는 여러분들이 아마 어렵지 않게 풀 수가 있을 거예요. 왜냐면 공부를 하면서 개념이 중요한 거야. 개념이 중요해서 여기까지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레벨 업 문제가 9문제가 있는데 요거는 제가 따로 강의를 찍어서 짧게 한번 찍어서 올릴게요. 자, 아니다. 그냥 하는 김에 합시다. 자, 안 하려고 했었는데, 또 우리 PD 또 인상 빡 쓰고 있고. 지가 또 일해야 되거든. 저 흉악한 놈. 자, 시작하겠습니다.
1번 문제. 여러분들 교재에 있는 분들은 47페이지고요. 없으면 그냥 문제만 바라보세요. 좀 키울게요. 문제니까. 좀 키우겠습니다. 자, 음극선 실험 결과를 나타낸 거래요. 전 사실 지금 잘 안 읽어요. 그런가 보다 해놓고요. 실험 결과와 그 실험 결과로부터 알아낸 사실을 옳게 짝지은 건 무엇이냐라고 했어요. 자, 여기 보시면요. 장애물을 설치해서 그림자가 뭐예요? 직진. 그렇죠? 그 다음에 플러스로 휜다. 뭐예요? 전하를 갖고 있다. 바람개비가 뭡니까? 질량. 이렇게 하면 돼요. 그러니까 당연히 정답 몇 번이에요? 4번이 되겠죠. 이렇게 끝. 그 다음에 2번. 문자가 와갖고 죄송합니다. 알파선 산란 실험 가겠습니다. 자, 옳은 것만 고른 것은 소수의 알파 입자의 존재로 원자 핵의 전하가 플러스를 띄는 걸 알 수 있다. 이건 뭐냐면요. 소수가 뭐냐면 이렇게 싹 휘는 거예요. 너 왜 휘었니? 라고 물어봐야 되는 거야. 너 왜 휘었니? 그러면 그것 때문에 알 수 있었다. 내가 플러스라는 거야. 내가 원래 플러스인데 가다가 휘었으니까 너도 플러스니? 이렇게 알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원자의 크기에 비해 원자핵은 매우 작다. 맞죠? 왜냐면 뒤에 이렇게 나와 있는 여기 나와 있는 이 개수가 너무 많아요. 튕겨나간 건 거의 없고요. 이게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원자핵에는 중성자가 포함되어 있다. 이때는 중성자 몰랐어요. 정답은 기억 니은 3번이 되겠고요. 3번 되겠고, 한 번 더 보시면 만약에 이거 예민하게 봐야 됩니다. 그냥 이렇게 넘어가면 안 되는 거야. 소수라겠죠. 만약에 이거 극소수라고 한다면 이건 좀 문제가 생깁니다. 극소수는요, 여러분들 보세요. 이 문제에서 그런 거야. 극소수는 팅하고 튕겨 나온 거야. 이거는 플러스에 대한, 그러니까 원자 핵에 대한 핵의 크기를 얘기할 수 있고, 또 질량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어요. 단단하다, 질량이 크다, 이런 말을 할 때 원자핵에 대해서 할 수 있을 때는 극소수고요. 소수는 그 근처로 슬쩍 지나간 거야. 그 제가 이렇게 해드렸잖아요. 가운데 막 박혀 있는 거고, 대부분, 그 다음에 얘가 극소수, 얘가 소수 이렇게 나오는데, 이런 말은 사실은 이 문제에서만 다루는 거고, 사실은 이렇게 A, 다시 쓸게요. 그러니까 A, 뭐 B, C 이런 식으로 이니셜 매기니까 잘 비교하면서 문제를 푸는 게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3번 문제를 풀도록 하겠습니다. 3번 문제. 고전압을 걸어서 마이너스에서 출발해서 뭔가 휘니까 이거 전자 얘기구나. 그 다음에 원자 핵 얘기죠. 가의 결과 원자 핵이 아니고 전자를 알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가에서 발견된 입자는 모든 원자에 존재한다. 그렇죠. 예, 원자를 구성하는 기본 입자니까. 자, 디귿 보시면요. 실험 나의 결과로 플러스를 띈 입자는 원자 전체에 골고루 퍼져 있음을 알 수 있다 했어요. 실험 나의 결과는 몰라요. 실험 나의 결과는 모르고, 실험 실험 나의 결과로는요, 원자에게서 튕긴 것만 알 수 있고, 원자가 대부분이 빈 공간이라는 것만 알 수 있어. 그래서 이거는 그럴싸해 보이지만 틀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4번 볼게요. 4번은 뭐냐면, 동위원소래요. 동위원소. 동위원소는 뭐가 똑같아? 양성자수가 똑같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색깔에서 빨간색 두 개가 있죠? 이게 양성자수고, 같으니까. 하나, 둘, 하나, 둘. 이건 하나니까, 이건 중성자가 되겠다. 그럼 원자번호 2번, 헬륨, 질량 3이고요. 원자번호 2번, 헬륨, 질량 4가 되겠다. A는 양성자수다. 틀렸고요. 원자일 경우에 전자수는 항상 B의 수와 같다. 그래서 근데 B는 양성자죠. 요거는 맞는 표현 되겠다. 가와 나는 화학적 성질은 같지만 물리적 성질은 다릅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요. 화학적 성질이 같기 위해서는 이니셜, 즉 기호가 똑같아야 돼요. 같은 놈이라 이거야. 예, 이렇게 보시면 되겠다. 그 다음에 이제 5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5번. 오늘 전반적으로 컨트롤이 안 좋네. 자, 볼게요. 죄송합니다. 화면에 잘 보이게. 교재 없는 사람을 위해서 키우다 보니까 힘들다. 자, 넌 누구냐? 양성자, 중성자, 전자가 나와 있습니다. 이런 것도요, 그냥 1 무시할 정도로 작다고 생각하시고, 0이 아니고 0에 가깝다고 해도 플러스 1, 0, 마이너스 이러시면 되겠습니다. 중성자는 전하를 띄지 않는다. 당연한 거 아닙니까? 원자는 양성자 수와 전자 수가 같다. 맞아요. 이때 원자는 중성 원자입니다. 항상. 원자의 질량은 대부분 전자가 차지한다. 니나 차지해라. 그렇죠? 왜요? 원자의 질량은 대부분 원자 핵이 차지하죠. 그래서 틀렸다가 되겠습니다. 3번이 정답이고요. 원자의 크기는 전자가 존재하는 공간의 크기다. 이건 맞아요. 원자가 있으면 전자가 어디까지 있는지 모르지만 아무튼 마지막에 있을 거라고 추정되는 부분이 원자의 크기가 되겠다. 이것도 몰라. 사실은 몰라서 분자를 만들어. 그럼 원자 핵과 핵을 딱 찍으면 다른 거 다 뚫고 나가는데 이것만 딱 어떻게 돼요?
뭐가 나와? 엑스레일 찍으면 튕겨 나오죠? 그리고 이 핵 간 거리를 재는 거야. 너와 너 사이의 거리를 재서 반 나눈 게 원자의 반지름. 그래서 원자 크기라고 안 하고 원자 반지름이라 그래, 항상. 겹쳐 있는 거는 알 수가 없으니까. 5번 갈게요. 원자 핵은 양성자와 중성자로 되어 있다. 맞고요. 자, 보겠습니다. AB가 나오면, ABCD 나오면 이런 건 빨리 하셔야 돼요. 중성자 수가 1이야. 근데 질량이 2야. 그럼 양성자가 1이죠? 수소, 질량 2짜리 이렇게. 너는 누구냐? 중성자가 1이야. 질량이 3이야. 원자번호 1번, 질량 3짜리. 그 다음에 잘못했어요. 죄송합니다. 중성자가 1이면 질량이 3이니까 양성자가 2가 되겠죠. 그래서 원자번호 2번 헬륨, 질량 3이 되겠고요. 여기는 질량이 3이야. 근데 중성자가 2개야. 그럼 양성자 하나에다가 중성자 2개니까 3이 되겠고요. 얘는 원자번호 2번 헬륨에다가 질량 4가 되겠다. 여기까지만 정리해 놓으세요. 자, B 보겠습니다. B는 헬륨이다. B는 수소가 되겠죠. 틀렸고요. 그 다음에 A하고 C는 동위 원소다. A하고 C는 일단은 이니셜이 똑같아요. 그리고 질량이 달라요. 오케이, 맞고. D의 전자수는 1개다. 원자번호 1번 수소니까 전자도 1개겠죠. 원자니까. 여기 원자라고 했어요. 이온이 아니고. 정답은 니은 디귿 5번이 되겠다. 이렇게 풀면 되겠고요. 7번. 자,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것도. 중성자 수가 8이야. 질량이 15야. 그러면은 그 차이값이 양성자 수가 되겠죠. 원자번호 7번 질소 질량 15가 되겠고요. A는요. 원자번호 8번 산소 질량 16이 되겠다가 되겠고요. C는 원자번호 8번 산소 질량 18인데요. 마이너스 2니까 이건 전자가 10개가 있다는 얘기야. 이 정도만 정리해놓고 시작할게요. A의 전자수는 몇이다? 7이 되겠죠. 왜냐면 8이구나. 미안해. 8 되겠다. 왜냐면 A는 원자번호 8번이니까. 맞고요. A하고 B는 동위원소가 아닙니다. 이니셜이 다르죠. 일단은 나가시고 C2- 전자는 10개다. 정답은 기억 디귿 3번이 되겠다. 좀 다소 빠른가요, 여러분들? 적응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8번 보겠습니다. X이온과 Y이온이에요. 이온은 양성자수와 전자수가 같지가 않아. 조심하시고요. A하고 B는 원자 핵을 이루는 구성원이니까 C는 전자가 됩니다. A하고 B는 원자 핵이니까 양성자 아니면 중성자 아니겠어요? 자, 그 다음에 이거는 양성자고요. 이거는 중성자입니다. 선생님 어떻게 알아요? 그냥 알아, 임마. 그냥 알아. 물어보지 마. 귀찮으니까. 매우 불친절하죠. 11번 나트륨 23. 그 다음에 전자 10개니까 얘는 2-1가 플러스 이렇게.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수소나 헬륨을 제외하고는요. 주로 양성자수보다는 중성자수가 같거나 더 많아야 돼요. 수소와 헬륨을 제외하고는. 왜냐면 양성자가 많아질수록 원자핵 내부에서 반발력이 커져요. 그래서 퍽 터지려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좀 이런 거는 알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하시고요. A는 A는 중성자수이고 B는 양성자수이다 했었는데 A는 중성자, B는 양성자 맞고요. 중성자수는 Y가 X보다 2 정도 크냐고 물어봤어요. 크네, 2가. 그래서 Y가 크다. 맞고요. X이온과 Y이온의 전하를 합치면 0이 된다. 그래서 X이온은 플러스 1이고요. 죄송합니다. X는 마이너스 2고요. Y는 플러스 1이죠. 이거 틀렸네. 정답은 기억니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9번. 동위원소가 나왔는데요. 원자번호 12번이야. 그러면 원자번호 12번에 마그네슘, 12번에 마그네슘, 12번에 마그네슘을 쓰고 중성자가 10이니까 24, 그 다음에 25, 26이 되겠네. 이렇게. 존재 비율은 80% 정도가 있죠. 압도적으로 이게 더 많네요. 자, 원자량은 질량수와 같다고 했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가의 평균 원자량은 25.000이다. 이건 계산 안 해도 알겠다. 25가 나올 수가 없잖아요. 말이 안 되는 거고. A하고 C의 전자수의 합은 몇이에요? 12 곱하기 3이니까 36이죠. 다 중성 원자니까. 맞고요. A하고 C가 각각 산소와 결합한 물질의 화학적 성질은 같다고 했었는데 산소와 결합한 건 중요하지 않아요. 얘들이 화학적 성질이 같으니까 화학적 성질이 같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는데 자, 여러분들 이런 것도 푸는 게 아닌 게요. 25.00까지 자, 79%. 그러니까 어떻게 할 거야, 이거? 24 곱하기 0.79, 25 곱하기 0.1, 26 곱하기 0.11 해가지고 25.00 나온다고? 말이 안 되는 거죠. 정답은 4번이 되겠다. 자, 여기까지 정리하고요. 여러분들 이제 다음에 강의에서는 원자의 모양과 전자 배치에 대해서 강의를 하겠습니다. 보니까 여러분들 좀 다소 암기하는 부분들이 상당히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사실은 처음에는 그냥 한번 흘려 들어야 돼요. 아, 그런 게 있구나. 그래서 머릿속에서 이미지를 딱 찾고 그 이미지에 의해서 문제를 풀면서 나중에는 이제 외우는 것만 남았는데 저는 지금 이걸 외워라가 아니라 외워지게 이해를 시키려고 노력을 했어요. 나중에 되면 외워져요. 예. 저희 강의는 여기까지고요. 다음 강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끝! 목 아파. 어디 갔어?